연금소득. 자, 여러분 여기 연금소득은요. 자, 여기 연금소득은요. 여러분들이 뭘 챙겨주시면 되냐면 나중에 실기할 때 우리가 이거 지금 듣고 보셔도 돼요. 나중에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료나 연금이 강제적으로 내는 연금이나 보험료 있으시죠?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법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내는 건 앞에 그러니까 공적이다라고 공적. 아시죠? 그래서 공적연금이라고 하면 법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내는 연금입니다. 뭐 이런 거죠. 국민연금, 뭐 공무원연 같은 거. 그죠? 우리 시험에는 공적연금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다 사적인 애들, 사적.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애들 그냥 사적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아시죠? 사적인 애들은 좀 많이 중요해요. 아시죠? 사적연금은 말 그대로 내가 내 노후 생활을 내가 보장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금융기관에 연금을 개설을 해가지고 꼬박꼬박 불입을 했다가 55세 이후에 찾으면 되는 그게 우리가 사적연금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알고 계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연금저축계좌 있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넣는 계좌를 연금저축계좌라고 합니다. 아시죠? 근데 내가 퇴직연금 계좌 있죠. 퇴직연금 계좌에 내가 넣을 수도 있어요. 그 확정 기간 같은 거. 맞죠? 거기에다가 불입을 개인적으로 해도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시험에 퇴직연금계좌나 여러분들 연금저축계좌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사적 연금이다라는 것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것 빼고 이것만 잘 외워주시면 사적연금 쪽은 나중에 연말정산이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 챙기시고. 그리고 이렇게 사적 연금을 빼주는 걸 우리가 연금 계좌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연금 계좌. 사적 연금 계좌, 연금 계좌 세액공제라고 한다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 용어 이렇게 색깔 쳐져 있는 용어 외워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연금 소득은 그것만. 그다음에 또 외워주실 게 뭐냐예요. 뭐냐면 우리가 공적연금 있죠. 공적연금도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적연금은 언제 연말정산을 하냐면 이 다음 연도 1월달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에 내가 공적연금 소득이 7천만 원 있는 거예요. 5월달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는 안 해도 됩니다. 연말정산 끝나는 거니까. 아셨죠? 근데 내가 공적연금하고 아까 했던 근로소득이 같이 있다면 무진세율 맞는 게 타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2가지 이상 있다면 확정시고 다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진세율이 정확한 건데 우리가 항상 연말정산은 해당 소득 한 가지 가지고 연말정산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좀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사적연금인데 뭐냐면 이거는 좀 외워주셔야 되겠죠? 우리가 사적연금이 1,2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랑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말 문제만 좀 대비해 주시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타 소득인데 우리 시험은 기타 소득이 좀 중요합니다. 현실에서는 별로 기타 소득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기타 소득이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 시험은 기타 소득 되게 좋아요. 왜냐면 낚시하기 좀 많거든요. 아시죠? 뭐냐? 우리가 어저께 소득의 종류는 총 8가지라고 했죠. 2배사, 근연기, 퇴양, 퇴직양도. 기타 소득은 말 그대로요. 7가지 소득이 아니면 2배사, 근연, 퇴양이 아니면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았죠? 그리고 대부분 일시적인 소득입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박진영 씨가 여러분들 작곡을 하시고 받으시는 건 사업소득이십니다. 그분의 저작 활동이 본인의 주된 영업 활동이잖아요. 아셨죠? 근데 저작자 이외자가 우리가 저작권료를 받으면 그거 기타 소득이지, 일시적인 소득이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각종 무형자산이죠. 과거권부터 영업권까지요. 그렇죠? 무형자산을 양도하고 대여하는 건 기타 소득을 한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다음 아까 여러분 이건 좀 말문제 조심하실게요. 우리 아까 지상권, 지역권에 설정되어는 부동산 상의 권리를 임대하는 거니까 사업소득이었잖아요. 공익사업과 관련되면 그거는 기타 소득으로 간다는 암기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됐고요. 이거 여기 아래에 있는 거 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일시적으로 인적 용역을 내가 제공하고 받으면 그 기타 소득으로 갑니다. 아시죠?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 제가 만약에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강의를 한대요. 그럼 전 근로소득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프리랜서래요. 그럼 사업소득입니다. 전 고용 안 돼 있거든요. 강의는 계속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대학교 가서 초빙을 받았대요. 대학교 가가지고 세무이급 강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기타 소득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시적인 인적용역이라고 말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중요한 게 얘입니다. 여기. 뭐냐면 복권, 투표권, 슬롯머신 이게 인생 한 방에 역전되는 소득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소득은 우리가 중요한 게 무조건 분리과세였죠. 원천임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소득이니까 이 소득밖에 없다면 신고할 소득은 없는 거예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기타 일시소득은 좀 외우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손해배상금 있죠? 우리가 손해배상금은 일시적인 소득이잖아요. 그리고 손해배상금은 언제 받냐면 여러분들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피해 입었을 때 받는 거죠. 아까 그래서 일어나서 보니까 최근에 그 지하철 9호선 그렇죠? 60세 그 노인분 막 핸드폰 찍으시는 얼굴 다 나왔던데. 그죠? 보셨어요 동영상? 좀 무섭더라고요. 피하시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쌍방이라고. 요즘 쌍방도 막 되게 유명하나 봐요. 쌍방. 그리고 이거고요.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 그 원칙은 비과세인데 여기 상대방이 계약을 어겼어요. 여기 위약입니다. 위배. 계약 위배하거나 계약은 해지한 거죠. 그렇죠? 물론 정신적인 데미지는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혼 이자료하고 계약을 해약하거나 위약하면 상대방한테 배상금도 하고 이자도 받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계약의 해약, 위약으로 받는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간다라는 거 그냥 암기사항이 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그 노동조합에서 그 띠 두르신 분 있죠. 특히 여기 짱. 가끔 뉴스 같은 데 보시면 노동조합의 그 누구야? 그 머리 다 깎으시고 그렇죠? 가장 위에서 연설하신 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분 잡혀가면 뉴스에 나오죠. 그 다른 사람이 잡혀가면 뉴스 안 나오고 그분 잡혀가면 뉴스 나옵니다. 그렇죠? 그 노동조합 중에서 짱이신 분들 노동조합 전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그분은 회사로부터 월급 못 받습니다. 노동조합한테 받아야 돼요. 아시죠? 근데 현대차가 그 노동조합의 짱 분한테 월급을 주시면 그건 안 됩니다. 받았죠? 그건 기타 소득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뇌물이 되겠죠? 뇌물. 그렇죠? 뇌물 등. 다 안 좋은 애들, 질이 안 좋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뇌물 등을 받았을 때 걸리면 일단 토해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제재고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세, 소득세 또 내는 거예요. 뇌물 받지 말라는 이중 제재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자, 이건 아까 했었는데 우리 아까 말문제 풀었었죠. 뭐냐면 여러분들 사적연금 있잖아요. 우리가 연금이라는 건 나중에 노후 생활 대비를 위해서 생계비 용도 조금씩 찾아가는 게 연금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법은 연금 수령이 다달이 받는 걸 연금 수령이라고 하고요. 원샷으로 찾는 걸 여기 연금 외수령이라고 불러요. 여기 연금 외수령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내가 사적연금에서 일시불로 찾으면 좀 세율이 셉니다. 노후 생활 보장하려면 생계비 쪽으로 조금씩 찾아가라는 거예요. 원샷으로 찾지 말고. 그래서 만약에 생계비 쪽으로 찾으면 연금소득이라 해가지고요. 3%부터 5%로만 세면 돼요. 근데 만약에 원샷으로 썼잖아요. 그러면 좀 이따 하겠지만 15% 때려버립니다. 아시죠? 그래서 연금 외에 수령하면 이때는 기타 소득이 연금 수령이 연금 소득이 아닙니다. 아시죠? 연금으로 수령하는 건 연금 소득으로 가는 거고요. 참고하시고 5번은 중에서 떨어지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건 아까 했었죠, 여러분들. 이거 주식 매수 선택권, 퇴사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행사하면 그때 기타 소득이었고요. 그 다음에 직무 발령 보상금 퇴사 후에 받으면 이때 기타 소득이었죠. 그런데 재직 기간 중 받으면 별로였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뭐냐면 우리가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 있죠. 서화 뭔지 아시죠? 그림. 골동품은 100년 이상 된 거. 그렇죠? 자, 얘는 뭐 양도가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무튼 그냥 서화 골동품의 양도가 그냥 기타 소득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되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좀 이따 할 거지만 여러분들 서화 골동품의 그 처분 있죠. 서화 골동품 처분이 원래는 과세를 안 했었어요. 저 그 옛날까지만 하더라도. 그랬다가 박근혜 정부 때 과세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팩트. 우리 아까 이런 애들이 하나 있었죠. 직장공제 초과발행금. 걔도 과세하지 않다가 과세했다면서요. 그래서 신고는 안 하는 혜택 준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죠? 얘도 똑같아요. 서화골동품의 양도도 과세를 하지 않다가 과세를 한 거니까 얘도 신고는 안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얘가 무조건 분리과세라는 걸 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죠? 좀 중요해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비과세 기타 소득인데 뭐 이런 게 있다 여러분들 뭐 국가보안법이라는 거 그 간첩 신고한 거 좀 그런 거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대통령이 정하는 사무과 부상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서화 골동품 박물관 미술관에 양도에 나눈다 진짜로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직무 발령 보상금은 500만 원 이하 비과세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자, 중요한 건 얘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보통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얘는 심지어 계산 문제까지 해요. 계산 문제까지. 뭐냐면 우리가 기타 소득이 실제 필요 경비를 인정하는 소득이었죠. 그렇죠.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쓴 게 없으면 인정 안 해줍니다. 쓴 게 없으면. 근데 지금 하는 1번부터 7번 있죠. 지금 하는 여기 1번부터 7번까지는 뭐냐면 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 실제로 내가 쓴 게 없어요. 없어도 최소한 여기 네가 벌어들인 거의 80%를 비용으로 빼주거나 벌어들인 거의 60%를 빼준다라는 겁니다. 쓴 게 없어도 돼요. 그래서 외우셔야 되겠죠? 해볼게요. 자, 여기 뭐냐면 자,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사하는 상금과 보상, 뭐 장애인 마라톤 대회 같은 거 이런 것들이요. 아니면 뭐 우리 수원 뭐라고 할까 뭐 수원 마라톤 대회 뭐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런 곳에서 내가 시상을 한다라는 건 내가 입사한 거잖아요. 경쟁이 치열한데 입상했다라는 건 그만큼의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마라톤 대회에서 여러분 입상을 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엄마를 찾았겠어요? 엄마 저 달릴 거예요? 막 이렇게. 한일을 많이 봐서 그래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엄마를 많이 찾았으니까 그 노력을 80% 정도 인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마라톤 대회에서 100만 원 탔대요. 그러면 쓴 게 없더라도 100만 원에 80%니까 80만 원 비용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또. 그 다음에 주택 입주 지체 상금. 얘는 말 그대로 주택의 입주가 늦어져서 받는 보상금 그 뜻이에요. 이거 참 어렵게 지었죠. 주택의 입주가 늦어져서 받는 보상금 그 뜻입니다. 아시죠? 그 재개발하죠. 재건축 맞죠? 재건축하게 되면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먼저 우선권을 가지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그분의 여러분 딱 입주할 날짜가 정해져 있죠. 요 날까지 일반적으로 입주를 하잖아요. 근데 공사가 늦어져가지고 입주가 늦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상금을 받아요. 그럼 그 보상금 가지고 다시 내가 뭐 모텔에서 전전긍긍하거나 아니면 시댁에 얹혀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80% 정도 인정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눈치 봐야 됩니다, 또. 자, 그다음 동그라미 3번. 자,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혜택이 두 가지. 일단 팔면 과세를 하지 않다가 과세했으니까 판 것의 80%를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근데 만약에 10년 이상 보유하면 90%까지 빼줘요. 이 정도만 챙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자, 여러분들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우리가 산업재산권의 특허권 같은 거 있죠. 상표권 이런 거. 이러한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쪽에서 권위자여야 돼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이 권리를 얻기 위해서. 맞죠? 그래서 이 권리를 내가 팔았대 또 빌려줬대요. 그러면 그 소득의 최소 60%를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 너는 그만큼 노력을 했다라고 해서 그 값어치를 인정해 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산동 설정되어 소득 얘도 60% 빼줍니다. 공익사업과 관련됐어요. 공익사업과.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여러분들 일시적인 모의 창사 수준은 창작의 보통 60%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창작의 보통 어렵고 시험에 잘 내는 건 동그라미 7번이에요. 계산 문제예요. 뭐냐면 일시적인 강연료입니다. 강연은 아무나 시켜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그 분야의 권위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60%를 인정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자, 그럼 여러분들 기타 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 시기는 받아봐야 알아요. 필수주의는 수령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원천징수 꼭 외워주셔야 되겠죠. 원천징수. 뭐예요? 원천징수. 원칙은 기타 소득 금액의 20%인데 조심하시기 기타 소득 금액이라 있죠. 소득 금액. 소득 금액이니까 비용 뺀 후 소득 가지고 계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원칙.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기회에요. 복권 당첨금 있죠. 복권 슬롯머신 투표권 있잖아요. 걔는 3억까지는 20%고요. 3억 초과분은 30%라는 거 암기사항입니다. 그렇죠? 암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연금의 수령이 있었죠. 아까 연금의 수령. 사적연금에서 연금의 수령하면 15%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뇌물을 원천인수하는 또 라인 없습니다. 또 뇌물을 주면서 원천인수하게 되면 세무서를 가요? 깜빵을 가요? 여러분들? 깜빵을 가죠.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설명드리긴 할게요. 4번은 뭐냐면요. 보시면 4번은 뭐냐면 을하고 각간에 서로 간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10억에. 그럼 일단 계약금 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매수자인 갑이 계약금을 1억을 준 겁니다. 되셨죠? 근데 요 매수자인 갑이 계약을 해지를 해버린 거야. 해지가 해약이죠, 해약. 그쵸? 그럼 FM대로라면 원래 이렇게 하죠. FM대로라면 매도자인 은은 일단 계약금을 갑한테 돌려줘야 돼요. 맞죠? 그리고 다시 갑은 지가 어겼잖아요. 어겼으니까 다시 배상금을 줘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계약금하고 배상금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요렇게 하는 게 맞아요. FM대로 하면 매도자가 계약금 돌려주고요. 매수자가 해약했으니까 다시 얘가 배상금 다시 얘한테 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또라이는 없죠. 또라이지 또라이. 어차피 같은 금액인데. 맞죠? 그냥 을이 얘한테 줬다가 얘가 다시 돌려주는 거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여러분 굳이. 맞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갑이 해지하면 그 저번에 드린 계약금 있죠? 그 배상금을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갑 입장에서는 계약금, 여기 을 입장에서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됐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이건 원천지수가 안 돼요, 당연히. 왜냐면 얘는 옛날에 준 거예요, 옛날에. 이 해지하는 때 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뜻이 그 뜻. 그래서 원천지수 안 된다는 거 외우셔야 돼요. 다음 중 원천지수 되지 않는 소득 내기 때문에.
아시죠? 자, 그럼 여기 계산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 문제 보시면. 자, 학원 강사인 저는 XX 대학에 일시적인 강의하고 100만 원을 받았대요. 원천징수할 금액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원천징수는 20%였잖아, 그런데 그러면 100만 원에 20%냐? 그게 아니에요. 뭐냐? 일단은 요거 아까 60% 인정하는 소득이죠. 그래서 100만 원에 60%가 필요경비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까지 뺀 게 기타 소득 금액이죠. 그럼 기타 소득 금액은 40만 원이에요. 거기에 20%니까 8만 원이 된다. 그래서 계산 문제를 내요. 아까 필요경비 인정 60%나 80% 인정해 주는 거. 아시죠? 이거 숙제로 낼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꼭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얘만 주의하시면 돼요. 여기 우리가 기타 소득 금액이 5만 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해 보셔야 돼요. 이해 보시면 자, 제가 어디 대학에 강의하고 10만 원 받았대요. 과세할 금액은 일단은 기타 소득 금액이 여러분 4만 원이 되겠죠. 10만 원에 다시 60% 빼니까 기타 소득이 5만 원 이하잖아요. 5만 원 이하니까 과세할 금액은 없어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계산 문제 진짜 좋아요. 되시겠죠? 그리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기타 소득의 과세 방법. 자, 무조건 분리과세 이 세 가지 외우셔야 돼요. 자, 복권 등 당첨소득 이거는 난 첫째 날에 썼고 어저께. 그 다음에 연금 계좌에서 일시불로 찾는 것도 신고는 안 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서화물동품 양도는 과세하지 않다가 과세를 했으니까 신고는 안 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뇌물. 여기 무조건 종합과세인데 뇌물은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왜냐면 원천징수 안 됐잖아요. 자, 원천징수가 안 됐으니까 예외적으로 신고는 해야 돼요. 자, 조심하시고 무조건 종합과세. 자, 그 다음에 여기 선택적 분리과세 보시면 자, 우리 아까 사적연금은 1,200만 원 이하였죠. 여기는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종합과세하고 분리과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 723페이지 교재 723 교재 723페이지 11번 자 723페이지 11번 볼게요. 자, 다음에 기타 소득 중 과세 방법이 다른 하나는 이라고 되어 있죠. 723페이지 11번이요. 자, 1번. 자, 뇌물 보시죠. 뇌물은 원천징수가 안 됐으니까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신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복권 보이시죠? 얘는 무조건 분리죠.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네. 3번 거기 투표권 보이 투표권? 투표권은 복권하고 똑같은 놈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연금 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한 기타 소득. 그죠? 얘도 무조건 분리였죠. 방금 여기요. 연금 계좌에서 연금에 수령. 알죠?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하고 종합과세 진짜 좋아해요. 문제에서. 아시죠? 분명해 주시고. 자, 이제 하나 하고 마칠 건데 여기가 출제 1순위예요. 여기 결손금과 2월 결손금의 문제. 여기는 출제 1순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마 오늘 숙제 내는 동네 이거 부재하게 있을 거야. 엄청나게 있어요. 해놓고. 자, 뭐냐면 뭐냐면요. 결손금은 만약 예를 들어서 2022년에 내가 수익이 80원이고 비용이 100원이래요. 적자죠, 적자. 그죠? 적자라고 하죠. 적자 20원.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결손금이라고 불러요. 단기의 적자를 결손금이라고 지칭합니다.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결손금은 안 돌려줍니다, 여러분. 중소기업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안 돌려줘요. 그랬다가 2023년도에 내가 수익이 100원, 비용이 예를 들어서 30원. 그래서 70원의 흑자를 봤대요. 흑자죠? 그럼 이때는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그건 억울하죠. 이때는 결손금이 있었지만 못 돌려받았잖아요. 게다가 이때는 흑자가 있다고 세금 내요. 억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단기의 흑자 있죠. 단기 흑자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단기 흑자가 나면 과거의 결손금을 올해 연도로 넘겨서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빼서 이제 50원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되거든요. 얘는 결손금을 넘겨서 뺐죠. 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결손금을 넘겼기 때문에 얘를 2월 결손금이라고 해요. 결손금이 넘어왔죠. 여러분 2월 될 거잖아요. 그리고 뺐으니까 얘를 공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2월 결손금 공제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결손금하고 2월 결손금은 적자잖아요. 우리가 소득세에서 적자가 날 수 있는 사람은 사업소득자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장부를 적기 때문에 실제 비용이 얼마인지 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장부도 안 적으니까 추정해서 비용 내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사업소득입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여기 결손금하고 2월 결손금 문제는 부동산 임대업하고 부동산 임대업 아닌 사업소득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거 말 문제 말인데 그렇게 어려워. 말이 더럽게 어렵죠.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주 말로, 그러니까 시험은 예로네요. 말로요. 그때 말로 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냥. 근데 저는 그림을 할게요. 예로 하고 다시 돌아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뭐냐면 이제 일반 사업소득이니까 부동산 임대업 아닌 사업소득이다 그 뜻이에요. 알겠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시면 단기에 우리 회사에서 얼마의 적자가 났냐면 400원의 적자가 났대요. 되셨죠? 여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럴 수 있겠죠. 내가 사업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근로연금, 기타, 이자비나 다른 소득 금액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자, 근로소득 금액이 30원, 연금소득 금액이 40원, 기타 소득 금액이 50원, 이자 소득 금액 0, 배당 소득 금액 0이라고 할겠냐?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반 사업소득의 결손금이죠. 이 400원.
일반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다른 소득금액에서 퉁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메꿀 수 있다가 퉁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번호가 메꾸는 순서예요. 이 순서 뒤지게 잘못 겁니다. 아시죠? 어떻게 메꾸냐면 일단 근로소득금액에서 먼저 메꿔요. 그럼 어떻게 메꾸냐면 400원하고 30원하고 퉁치면 결손금은 얼마만 남아요, 여러분들? 370원 남죠? 그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렇게 근로 여기서 먼저 퉁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없어지고 얘가 이제 370원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 소득금액에서 얘를 퉁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얼마가 남을까요? 결손금 40원에서 얘 메꾸면 330원이잖아요, 여러분들. 되셨어요? 그럼 다시 이제 여기 세 번째 여기서 퉁치는 거예요. 그럼 퉁치면 280원이 되겠죠? 되셨죠? 이렇게. 네. 자, 근데 이제 차기 이후에는 내 소득 금액에서 플러스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일반 사업에서 차기에 100원에 이거 흑자가 났고요. 되셨죠? 그리고 다시 근로소득금액에서 30, 연금소득금액에서 40, 기타소득금액에서 50 이렇게 났어요. 또 똑같이 되셔요? 그럼 일단 이 일반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죠. 얘는 일단 여기에서 먼저 메꿀 수가 있어요. 무슨 말 되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메꾸면 얘는 얼마가 남아요? 189죠. 얘는 이제 마이너스 180 주는 거잖아요. 되셨죠? 또 다시 근로, 연금, 기타 이 수도 요걸 메꾸는 거예요. 되셨죠? 무슨 말인지. 이걸 말박이에요. 여기요. 있죠? 일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아까 400원이 400원. 그거를 메꿀 때 근, 연, 기, 이배 이 순서대로 메꾼다라는 겁니다. 메꾸고 280원의 결손금 남았죠? 방금. 그걸 다음 과세 기간으로 이용시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다시 여기 이제 여기 일반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교사 아까 280원 있었죠? 맞죠? 어떻게 메꿨냐면 일단 지 소득금액에서 이제 흑자 날 수 있잖아요. 아까 100원, 방금 100원 흑자 났었죠? 지 소득금액에서 먼저 메꿔서 180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이 근, 연, 기, 이, 배 이 순서 메꾼다는 뜻이에요. 네, 되셨나요? 요게 일반 사업소득에서의 결손금이나 이월결손금이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일반 사업소득의 결손금이든 이월결손금이든 다른 소득금에 퉁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되셨나요? 근데 얘랑 비교하실 게 뭐냐면 이제 부동산인데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감 잡히실 거예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임대업은 다른 소득금에 퉁 못 쳐요.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거 여기. 자 이제 부동산 임대업의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여러분들. 자 똑같이 사례 들어볼게요. 자 부동산 임대업에서 단기에 마이너스 400원 적자 난 거예요. 아까처럼 근, 연, 기 이렇게 200 빵빵 이렇게 났대요. 그럼 아까의 일반 사업에서의 결손금 우리가 퉁칠 수 있었잖아요. 얘는 퉁 못 쳐요. 못 메꿔요, 못 메꿔. 아셨죠? 못 메꾸고 다음 과세기간은 2월만 돼요. 되셨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차기 이후에는 본인의 소득에서 흑자 날 수 있겠죠. 흑자예요. 이렇게. 일단 다른 소득금에서 못 메꾸고 못 메꾸고 이 400원은 지 소득금액에서 메꿀 수 있어요.
되셨나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얘는 305만 원 되죠. 되시겠나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요. 여기 부동산인데 여기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방금 400원이었죠. 얘 다른 소득금에서 못 맺고요. 못 맺고 2월만 되지. 2월만 400원 다 넘겨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2월 결손금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지 소득금액에서밖에 못 맺었잖아요. 맞죠? 호기심이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 뭘 많이 냈었냐면 순서가 있어요. 일단 결손금부터 먼저 퉁쳤죠. 일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부터 퉁치고 2월 결손금 퉁쳤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시험에는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2월 결손금부터 먼저 퉁친다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결손금부터 먼저 퉁쳤어요, 방금. 그래서 일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퉁치는 거고요. 되셔요? 그 다음에 일반 사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 퉁쳤죠. 얘는 퉁칠 수가 없으니까 맨 꼴찌. 부동산 임대업에서 2월 결손금은 지 소득금액에서 막 퉁 묻혀요. 되시겠어요? 이게 말. 근데 주의하실 건 뭐냐? 개입니다. 뭐냐? 짜증나는 게 이거예요. 부동산 임대업 있죠. 주석 1번. 뭐냐면 우리가 주택 임대업 있죠. 여기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라는 건 주택 임대업이에요. 주택 임대업은 부동산 임대업이니까 다른 소득에서 퉁 못 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주택 임대업은 다른 소득에서 퉁칠 수 있게 해준다가 주석 1번입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결손금은 일반 사업 소득의 결손금과 동일한 방법을 공제한다는 건 다른 소득금액에서 퉁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다고 사업 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임대업 소득으로 보는 거 맞아요. 단지 결손금이나 2월 결손 퉁칠 때만 다른 소득 금액에서 퉁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여건이 되신다면 여기 소급공제 있죠. 소급공제는 전년도에 냈던 올해 연도에 결손금 생기잖아요. 그럼 전년도에 냈던 세금에서 돌려주는 제도가 있어요. 환급까지. 우리가 소급공제라고 하는 이건 중소기업의 한정이라는 것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풀고 마치죠. 어디냐면요. 네, 여러분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자, 유인물 5페이지에 몇 번이냐면 뭐로 하지? 아니다, 이거 6페이지 10번 할게요. 좀 더 어려우니까. 자, 6페이지 10번 요거 하고 숙제 내용 마칠게요. 자, 6페이지 10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10번. 자, 소득세법상 다음 자료에 의한 소득만 있는 거주자 김영민의 20X1년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 아니 그거 소득세. 이건. 네. 페이지. 네. 김영민의 20X1년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2월 결손금은 전기의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 금액에서 2월된 금액이다 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면 거기 두 번째 점에 2월 결손금 있죠. 오른쪽에 4천만 원이요. 맞죠? 그럼 얘는 전년도로부터 넘어온 2월 결손금이라는 뜻이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이에요. 일반 사업소득. 자, 그럼 보니까
자, 일단 첫 번째 점에 부동산 임대 이외 사업소득 금액 2,500만 원이라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얘가 되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일반 사업소득 금액에서 2,500만 원의 흑자가 났다 그 뜻입니다. 올해. 근데 정년도에 마이너스 4천만 원의 일반 사업소득에서의 적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요쪽으로 넘어온 게 2월 결손금이잖아요. 여러분들. 요 말 이해되시겠어요? 여기 2월 결손금 4천만 원 결손금이 넘어온 거예요. 맞죠? 그럼 올해 연도로 따지면 X0년도에 적자가 넘어온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나요? 자, 그리고 부동산, 거기 근로소득 금액이 1,000만 원 있다라고 돼 있죠. 여기 1,000만 원. 그죠? 올해 연도에 1,000만 원 근로소득 금액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금액이 1,500만 원 있죠. 그죠? 여기 부동산 임대업에서의 소득 금액이 1,500만 원 있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되셨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일단 요 일반 사업소득의 결손금 있죠? 어디에서 먼저 메꾸냐면 지소득 금액에서 메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되셨어요? 그럼 얼마가 남냐면 지우면 1,500만 원 남겠죠? 마이너스 1,500만 원 퉁쳤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메꿔요? 어디서 메꿔요? 요게 일반 사업소득의 결손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여기서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금액은 부동산 임대업의 결손금밖에 못 메꾸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메꿀 수가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 금액은 다른 소득금에서 못 메꾼다면서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의 흑자는 본인의 적자, 결손금에서 메꿀 수 있는 거지 일반 사업소득에서 결손금 못 메꾸는 거예요. 아니,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1,500, 부동산 얘가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 1,500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적자죠. 그럼 본인의 적자를 본인의 흑자 보면서 메꿀 수 있죠. 이럴 때는 가능해요.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은 본인에서의 적자가 아니잖아요. 본인 아니라 다른 일반 사업소득의 적자예요. 못 메꾼다고요. 무슨 말이 되시겠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에 흑자 나면 본인의 결손금에서밖에 못 메꾸는 거예요. 이거 조심. 그러면 일반 사업소득의 적자가 1,500 나왔죠? 그럼 이제 근로소득 금액에서 메꾸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저 메꾸면 얘 다 없어지고 500만 원, 마이너스 500만 원. 네, 근데 얘는 부동산 임대업의 적자가 아니까 여기서 못 메꾼다고요.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사람들이 1번이라고 하면 안 하거든요. 2번이라고. 이게 최근에 나온 거죠, 10번. 최근. 가장 최근이라는 건 90회차 그쪽 언저리예요, 언저리. 얘랑 비슷한 문제가 4번일 겁니다. 4번은 여러 숙제 낼게요.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번 시험에.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 내고 마칠게요. 오늘 첫째 시간